오늘의 사건 반장입니다. 남양주시 장애인 체육회에서 100인분 식사를 예약한 후 당일에 일방적으로 취소했다는 업주의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체육회 측은 예약 취소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업주는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인천의 한 상가 주차장에서 차량을 빼달라고 요구한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전직 보디빌더의 결심 공판이 열렸습니다. 검찰은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는데 피해자 측은 엄벌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뾰로롱!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노동절 휴일이지만 저희들은 이렇게 나와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최근 구형그룹이 출산지원금으로 직원들한테 1억 원 팍 꽂은 일이 있었잖아요. 자, 국민권익위가 지난달 신생아 한 명당 1억 원 현금 주면 아이 낳을래? 뭐 이런 설문조사를 했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응답자의 무려 62.6%가 낳을 것 같아, 낳을 수 있을 것 같아 했답니다. 솔직히 저는 아직 결혼도 안 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가족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자, 오늘 출연자 소개 올리죠. 이자연 기자, 박지윤 변호사, 박상희 한국열린사이버대 교수, 오윤성 순천향대 교수, 그리고 박준혜 수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젠 볼만하다 싶으면 다 끝나버려요. 너무 속상해하신 버지니아의 최현정님, 시간대 바뀌어서 가족들과 함께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하신 김희정님, 채널 돌리다 사반 처음 봤는데 완전 재밌어 계속 볼 것 같아 하신 부산의 김재원님, 그렇다니까요. 자, 노동절 출근에 야근까지 당첨 완전 짜증나 하신 이지영님, 시아버지 남편에 이어 아들까지 3대가 해병대예요. 내일 수료식하는 아들 김현우 사랑한다 필승 하신 김양희님. 자, 오늘 아침 대구의 한 시장 골목입니다. 먹거리를 저렇게 놔두니 비둘기만 신났어요. 이거 불결해서 먹을 수 있겠습니까 하신 김승환님, 시카고의 윈다님, M월드 김윤정 과장님, 김선아님, 민이슬님, 이강임님, 공현정님 모두 사랑합니다. 자,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하는 아세사바 뉴스 치러봐!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첫 번째 달려보죠. 이거 비계 삼겹살 일파 만파 말도 안 나와요. 자, 제주도의 한 고깃집에서 비계 가득 삼겹살을 팔았다는 소식 어제 저희 전해드렸지 않습니까? 전국 곳곳에서 야 너도 야 나도 속속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보시죠. 자, 이곳은 제주의 다른 고깃집인데요. 불판 위에 펼쳐진 고기에 새하얀 비계가 가득합니다. 끄트머리에나 그냥 분홍빛의 살코기가 조금, 이거 멀리서 보면 완전 장어 펼쳐놓은 것 같은데 구우면 좀 낫겠지 했는데 비계 잘라봤자 비계지 살코기가 되겠습니까? 자, 이번엔 부산으로 가보죠. 역시나 살코기가 보일락말락 비계가 대부분인 고기에 무려 오돌뼈까지 저렇게 촘촘히 박혀 있습니다. 자, 이 사진 속 상황이 어색하지 않으려면요. 사장님, 여기 돼지 비계 2인분 주세요. 해야 하는 거잖아. 비계를 돈 주고 사 먹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런 일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어제 그 제주 흑돼지 삼겹살 비계 논란 전해드린 이후에요. 여기저기서 나도 비슷한 일 겪었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제주도의 또 다른 흑돼지집입니다. 어제 전해드린 곳은 아닌데요. 이 게시자는 지난 4월에 제주 갔다가 비계를 돈 주고 사 먹었다. 굽기 전에 이거 비계가 너무 많은 것 같다. 다른 부위로 바꿔주셔라 요청을 했는데 가게 측에서는 원래 날마다 고기가 좀 다른 거다라면서 거절했다는 겁니다. 결국 고깃값으로 11만 원 결제했다고 했고요. 두 번째 보신 곳은 부산 동래구입니다. 흑돼지 오겹살 1인분이 120g, 15,000원짜리였다고 하는데 이 게시자가 2인분을 주문했는데요. 오돌뼈 붙어 있고 비계만 많은 고기를 받았다는 겁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방송 나간 이후에 광주, 청주, 전국 곳곳 고깃집에서 이 비계 고기에 대한 후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진짜. 자, 다음 이어가죠. 길 위에 시한폭탄입니다. 자, 도로에서 마주친 위험천만한 상황들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자, 슬슬 기어가는 차들 사이로 웬 어린이가 튀어나옵니다. 킥보드를 쭉쭉 밀어 끌면서 말이죠. 더군다나 역주행을 시전. 자, 끽 멈춰선 차들 사이로 아이는 고라니 저리 가라는 듯 거침없이 쭉쭉. 자,
박 교수님, 진짜 네. 아우 진짜 야박하다. 초딩인데 그럴 수도 있지가 아니잖아요, 이거. 이건 아니죠. 왜냐하면 일단 1차적으로 저 아이가 위험합니다. 네, 저는 제 아들이 어렸을 때 저렇게 길거리에 킥보드를 타고 역주행을 했다? 그럼 정말 아찔하거든요. 근데 저 아이 왜 길거리에 나와서 저렇게 역주행까지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보호자께서 좀 더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은데 글쎄 무슨 사연이 있을까요? 한 동영상 사이트에 공유된 영상인데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도대체 저 아이가 저렇게 나오는 동안 돌보는 사람이 없냐 이런 식으로 좀 비난의 댓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번에도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보시죠. 자, 불박차가 신호받고 좌회전하는데 바로 그때 웬 자전거가 저렇게 띠용 하고 튀어나옵니다. 차가 오든 말든 차선 막 넘어가면서 도로를 쉥 대각선으로 가로지는데요. 자, 운전자 등딱지에 붙은 저거 뭐죠? 그렇습니다. 강아지 2마리를 등에다 태우고 저짓을 하고 있어요. 요즘 말로 자전거와 고라니의 합성어 자라니라고 하거든요. 저런 사람들. 상당히 위험합니다. 1차선에서 좌회전 차량이 좌회전을 했고요. 그 앞으로 아마 2차선을 아마 생략하고 들어온 것 같습니다. 자전거가 들어왔고 뒤에는 반려견 2마리하고 같이 왔다고 합니다. 다만 뭐 멋쩍었는지 인사했대요. 인사는 잘했은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도를 줄였기 때문에 큰 사고로 연결 안 됐지 만약 그냥 속도였으면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저는 사고 나도 사실은 이런 얘기가 좀 그렇지만 운전자 책임을 질 여지가 적습니다. 본인이 위반했거든요. 그렇군요. 그리고 보험 가입돼 있다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교통법규는 자신의 생명을 위해서라도 지켜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좋습니다. 자, 다음 또 이어가죠. 배달 음식 회수해 보니 일단 뭐 제목만 딱 읽어도 감이 확 오실 거예요. 사진 만나보시죠. 제보 사진입니다. 완전 맛없어. 환불해줘요. 하길래 음식을 돌려받았더니 한쪽 용기에는 부서진 밥만 저렇게 가득하고요. 왼쪽에 그나마 있는 초밥마저도 겨우 저렇게 절반만 덩그러니 왔더라. 자, 초밥 24개 모듬을 보냈더니 딱 저만큼 남아서 돌아왔다는데, 자, 초밥 감별사 박 변호사님, 저 정도 먹은 거면 맛있게 먹은 거 아닙니까, 인간적으로? 다 먹은 거예요. 거의 다 먹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놓고 안 먹었다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네. 자, 오 교수님. 실제 이제 저런 것들을 보게 되면 저게 먹튀의 치졸한 신종 수법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 만약에 저런 수법을 쓰게 된다면 식당 바꿔가면서 계속 돌리면 1년 내내 삼시세끼가 해결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저것은 뭐 지금 그 받아들이는 측에서 수용을 해주니까 그런 것이지 저렇게 건드리면 환불 요청 불가라고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뭐 최근 뭐 보도되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 우리 사회에서 여러 가지 어떤 편법이라든가 뿔법이 상당히 그 판을 치고 있고요. 정의가 점차적으로 사라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되는데 손님은 왕이 아닙니다. 손님은 손님일 뿐 저런 갑질하는 손님은 없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좋습니다. 자, 다음 또 이어가죠. 별별 아파트 협조문입니다. 자, 아파트에 황당한 협조문이 붙었다는 사방 가족의 제보입니다. 사진 만나보시죠. 마치 조커 마냥 한박 웃음을 짓는 여자 얼굴. 자, 다른 것도 아닌 웃음소리 소음 민원이 들어왔다는 건데요. 하나 둘 마이크 테스트. 여성분의 웃음소리로 피해를 호소하는 세대가 있습니다. 낮에 쉬는 분들 생각해서 큰 소리는 자제 부탁드립니다. 자, 내 집에서 낮에 웃으면 안 되는 거였습니까? 이 말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 밤에 이제 층간소음이라든지 밤에 소음을 냈을 때 민원 제기가 가능한데 낮에 지금 웃는다고 엘리베이터에 저런 공지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당황스러워서 관리사무소에 이게 말이 되냐고 얘기를 하니까 관리사무소에서는 예. 낮에 웃는 거나 반려견 변이나 똑같은 민원이다. 진짜요? 지켜야 된다. 일주일간 공지하겠다라고 얘기했다고 하고요. 전화로 좀 따져보려 하다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냥 끊었다고 합니다. 글쎄요, 얼마나 웃었길래 궁금해요. 저도요. 탤런트 전원주 선생 정도 그래도 괜찮은데 모르겠어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아니 근데 웃음소리 때문에 잠을 옆집에 피해를 줄 정도면 그 아파트를 지은 건설사의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잘못이죠. 예. 웃는 것 가지고 그렇게 글쎄요. 이해가 잘 안 되네요.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다음 마지막 사연으로 가보죠.
사무실 땀 냄새 빌런. 아, 예. 이제 여름 이제 막 다가오는데 말이죠. 아, 집단 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서 카톡을 주셨어요. 네, 너무 냄새나는 직장 동료 때문에 괴롭다는 직장인의 사연입니다. 이 사연자가 다니는 직장에는요, 그 직원들 복지 차원에서 운동할 수 있는 시설 같은 게 갖춰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직원들이 여기서 운동하고 나면 샤워실에서 샤워하고 오후 업무를 보는데 같은 사무실 동료 한 명은 매일매일 헬스를 합니다. 그런데 헬스하고도 씻지도 않고 들어오는데 그 땀 냄새가 진짜 너무 심해서 머리가 아프고 속이 물렁거릴 정도라는 겁니다. 옷이 땀에 젖어서 그런지 절어서 그런지 이 냄새가 나도 너무 나는데 또 동료는 꾸역꾸역 그걸 입은 채로 일을 합니다. 책상 아래에 둔 그 동료 신발들에서도 꼬릿꼬릿한 냄새가 올라오는데 그래서 그 자동으로 시간마다 분사되는 방향제까지 구비를 했는데 뭐 전혀 소용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냄새 난다고 대놓고 말하자니 당사자가 민망할까 봐 걱정이고 다른 사람들 어떻게 하나 봤더니 그냥 조용히 창문 열거나 마스크 쓰고 버티고 있더라는 겁니다. 저 양반이 또 상사라면서요? 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날 더워지면 도대체 어느 정도이려나 이제 벌써 아찔하다고 하는데 이 동료 직원 상사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이라는 사연입니다. 아, 그렇군요.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처 핸즈업 타임. 유튜브 JTBC 뉴스 채널과 사건 반장 독립 채널에서 6천여 분의 가족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신데요.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고요. 오늘은 간만에 차 대결로 준비했습니다. 자, 그냥 참자는 차입니다. 윤성아, 너 괜히 나서봤자 오지랖퍼라고 소리 듣는다. 어? 그리고 박지훈 과장 그런 말 한다고 알아들을 사람 있니? 그리고 제 뒤끝 있어요. 그냥 너도 마스크 써. 그리고 박 과장 아무리 지저분해도 무더위 시작되면 최소한 샤워는 하겠지. 모난돌이 정 맞는다. 그런 거 하지 마. 못 본 척해 동그라미. 아, 교수님 쉬고 오시다 보니까 좀 이상해지신 것 같아. 예. 좀 휴가. 아, 좋습니다. 좋아요. 자, 돌직구 날리자는 자아요. 윤성아, 너 박지훈 과장 잘 모르는구나. 지난 여름에 아무리 더워도 샤워 안 키로 유명했어요. 왜 아직까지 장가 안 가고 혼자 살겠어. 딱 보면 견적 나오잖아. 자, 저런 사람들은 말을 해줘야 알아먹어요. 여름철 땀 냄새가 마스크 쓴다고 피해 갈 것 같니? 너 수명 단축된다. 빨리 말해. 그래도 안 되면 인사팀에 투서라도 써. X입니다. 자, 일단 오 교수님부터요. 일단 이제 인간의 그 주요 감각 중에서 시각 같은 경우는 보기 싫은 건 눈을 감으면 되고요. 청각은 귀를 귀마개를 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냄새가 난다고 코를 막으면은 그야말로 호흡이 곤란하기 때문에 수명이 단축되는 건 맞습니다. 그렇군요. 아마 저분 같은 경우는 자기 냄새에 어떻게 보면은 익숙해져 가지고 코가 마비가 됐을 수도 있는데 실제로 저는 가장 근본적인 의문점이 있어요. 왜 샤워를 안 하죠? 예. 그걸 모르죠. 그 냄새를 갖다가 즐기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분이 상사라고 하니까 좀 이렇게 건의를 해가지고 사장님하고 같이 근무할 수 있도록 좀 여건을 만들어 보는 것은 어떨까. 그래도 샤워를 갖다 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인정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박 변호사. 제 얘기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대학 다닐 때 고시 공부를 할 때 한여름에 컵차기 같은 걸 많이 했었어요. 컵차기, 친구들하고. 팩차기. 그렇죠. 팩차기 같은 거 하고 하면 글쎄 그 뭐 대학교 시설에 뭐 샤워 시설 없기 때문에 그대로 계속 있었는데 얼마 안 있다가 옆에 있는 이제 근처에 있는 후배들이 종이를 썼더라고요. 냄새 난다고. 좀 좋아. 그 후로는 절대 못한. 지금도 안 합니다. 지금도 매일 샤워하고 세상에. 매일 씻거든요. 그 쪽지 한 장이 인간 박지훈의 변화를 예, 이끌어냈거든요. 저는 써서 얘기하십시오. 얘기해야 됩니다. 몰라서 저러는 거예요. 아, 정말 더럽다 더러워 냄새 난다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네. 자, 이 기자. 네, 그 가족 여러분. 아니, 본인 생각. 아, 제 의견이요. 저도 사실 직접 말할 용기는 도저히 안 날 것 같고요. 대신에 책상에 말씀하신 대로 쪽지라도 써두든지 아니면 그 운동하는 곳에다가 같은 사무실 분들 배려해서 뭐 꼭 씻어주세요 이런 말 써붙인다든지 익명 커뮤니티에다 올린다든지 뭐 이런 방안들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교수님 말씀이 궁금하네요. 아, 그러니까 저도 사실 괴롭겠죠. 그 얘기하고 싶은데 저는 그 얘기를 결국 못할 것 같거든요. 박재만 변호사님도 지금 그때 얘기해서 그 후로 깨끗해지긴 했다고 하지만 그때 받은 상처로 매일매일 샤워를 아니요, 하는 거 아니에요? 잘 됐고 상처라니요. 아, 그래요? 그 후배 감사해요. 새 진짜. 사람이 된 네. 겁니다. 아, 새로 네. 태어나신 거예요.
저는 원하지만 결국엔 입이 안 떨어질 것 같고 다행히 저는 비염이 심해서 냄새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한 적이 없어요. 아니, 그건 지극히 좀 유별난 상황인 것 같은데. 예, 아무튼. 예. 근데 저는 괴롭긴 하겠는데 뭐 이재영 기자 정도가 얘기하신 거면 뭐 익명의 게시판이라던가 이렇게 붙이는 것 같으면은 생각해 볼 법한데 대놓고 너무 냄새 나니까 좀 씻으셨으면 좋겠어요라는 얘기를 과연 할 수 있을지는. 아, 그렇군요. 네. 아니, 진짜 저는 우리 박상희 교수님 말씀도 맞는 게, 직장 상사라는데, 이제 목숨 걸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 뭐라고 하시나요? 네, 같이 고민해 주시고 계신데요. 고명준님, 맞아요. 빙초산 냄새 나는 사람 있습니다. 하셨고요. 우유소녀 제팀도 비슷한 의견 주셨습니다. 일단 필체로 알아볼 수 있으니까 컴퓨터로 쪽지 출력해서요. 센스 있게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과 함께 책상 위에 얹어두세요. 하셨고요. 라임통님, 예전에 담배랑 커피 믹스 입냄새 나는 직원 있었는데 진짜 죽을 뻔했어요. 또 이런 경험 나눠주셨습니다. 그렇군요. 자, 사건반장 제보 메일과 카카오톡 사건반장 제보 채널에서는 사연과 제보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서연님 보고 계시죠? 지난 월요일 오후 2시쯤 오토바이로 안산 시화대교 건너다가 그만 균형을 잃고 넘어지셨다는 겁니다. 몇 바퀴 막 구르셨다는데 겨우겨우 갓길로 대피해서 어쩔 줄 모르고 있던 바로 그때 뒤따라오던 차에서 20대 멋진 남성 두 분이 내리더니 사고 수습을 도와주셨던 거예요. 몸도 아프고 경황도 없어서 미처 감사하단 말도 연락처도 받아놓지 못하셨다는데, 자, 지난 월요일 오후 2시쯤 시화대교에서 여성 라이더 사고 수습 도와주신 남성 두 분 꼭 좀 연락 주세요 하셨습니다. 지난 3월 말 경기도의 한 식당으로 예약 문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4월 26일 금요일 날 80명에서 100명 정도 이렇게 조금 자리가 필요하거든요. 이날 꼭 하실 거죠? 저녁에 그러면. 예. 4월 26일 금요일. 네. 네, 알겠습니다. 남양주시 장애인 체육회 관계자가 100명분의 식사를 예약한 건데요. 이후 사전 답사차 식당까지 찾아와서 꼼꼼하게 음식도 먹어보고 내부 이곳저곳을 살펴보기도 했습니다. 식당은 예약 당일 단체 손님을 받기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예약 3시간여 전 돌연 취소 전화를 받습니다. 대체 그날 식당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자, 식당 사장님이 제보를 주셨습니다. 6년 장사 와중에 이런 노쇼는 처음이다. 네, 그 한정식집을 경기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장님의 제보인데요. 그 지난달에 파주에서 그 경기도 장애인 체육대회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남양주시 장애인 체육회 선수들 또 그 관계자들도 참석을 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지난 3월 말에 제보자 식당으로요, 그 남양주시 장애인 체육회 관계자가 전화를 걸어옵니다. 100명 단체 식사가 혹시 가능하냐, 메뉴가 어떻게 되냐 물으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듣더니 예약하고 싶다고 합니다. 그러더니 실제로 3일 뒤에 관계자 2명이 심지어 사전 답사까지 나왔습니다. 여기가 뭐 100평 규모고요. 130명까지 수용이 가능한 식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간도 둘러보고 심지어 음식도 직접 먹어봤습니다. 그러더니 진행하겠다고 합니다. 4월 26일 저녁 6시 100명이서 표고 탕수에 잡채 포함 25,000원짜리 메뉴 하겠다 확정을 했고요. 원래 예약금을 받아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사전 방문까지 다 했다 보니까 뭐 이 정도면 예약 취소할 일은 없겠다 싶어서 일단 믿고 사장님은 예약금을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전 답사까지 올 정도면 보통 의전이 아니네요. 엄청나네요. 예. 자, 근데 100인분 네. 이거 보통 아니지 않습니까? 보통 일 아닙니다. 지금 탕수, 버섯 표고 탕수육도 해야 되고, 또 그리고 여러 가지 버섯 불고기도 끓여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뭐 접시라든지 그릇 같은 게 좀 모자랄 것 같아서 40인분을 40만 원치를 추가로 구매를 했다고 합니다. 아이고야. 그걸 하고 100인분이면 기다리면 안 됩니다. 미리 다 준비를 좀 많이 당연하죠. 해야 됩니다. 리스트에서 장도 다 받고요. 그렇죠. 저런 식으로 아침에 쌀도 씻어서 불려두고, 잡채가 또 중요하거든요. 잡채 하려고 채소들도 다 장만해두고, 중요한 메인인 버섯 불고기 같은 것도 끓여뒀는데, 그래서 휴대용 가스버너까지 다 점검을 했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제 100명이 왔을 때 와서 준비할 수가 없잖아요. 당연히 미리 다 세팅을 해놔야지. 자, 사장님은 이 단체 손님 맞이로 아침부터 저렇게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막 동분서주하셨는데, 예약 5시간 전에 관계자들이 식당으로 왔답니다. 그런데 예약 과정에선 언급한 적이 없었던 얘기를 갑자기 5시간 전에 툭 꺼내드려요.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그분이
납신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사장님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그날 무슨 행사를 할 거래요. 시장이 오신다고, 시장님이 오실 거라고, 저희가 어떻게 뒤를 돌아 밥을 먹냐고 하면서 자리 배치에 대해서 되게 신경을 쓰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사진을 보내드리면 알겠지만 큰 홀이어가지고요. 중간중간에 약간의 이제 파티션 하나와 그리고 이제 의자 배치를 다 하겠다고 하는 거였어요. 몇 개 고친다고. 자, 뭐 지금 한 지역 매체에선 부시장이라고 하고 지금 사장님이 전해 듣기로는 시장이라고 분명 들었다고 하시고 뭐가 됐든 시장단, 남양주시 시장단이 행차를 하시니 이 식당 자리 배치를 바꿔놔라. 네, 그렇습니다. 예약 당일에 이제 한 5시간 정도 전에 그때 그 사전 답사를 왔던 관계자랑 다른 두 분이 3명이 와가지고 얘기를 하기를 우리가 이제 뭐 시장단이 오니까 이렇게 등을 보일 수가 없다. 그러면서 일렬로 이렇게 쫙 파티션 다 없애고 테이블하고 의자를 다시 놔달라라고 얘기를 했대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예전에 다른 협회에 와서도 지금 이대로도 잘 드시고 갔으니까 파티션은 그냥 이대로 두고 그냥 식사하셔라라고 얘기를 했대요. 근데 이제 관계자들이 한 30분 정도 머물다가 나갔다고 합니다. 자, 옥신각신 했지만 별다른 말 없이 갔길래 사장님은 아니 뭐 이렇게 넘어가나 보다. 그래서 뭐 남양주시 그 시장단 그리고 뭐 공무원들 이렇게 와서 드시겠거니 했는데 예약 3시간 전에 돌연 띠리리링 교수님? 네, 이게 이제 사장님 주장에 의하면 그리고 이제 그 행사 3시간 전인 오후 2시 반에서 3시 사이에 책임자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우리 예약 취소할 거예요. 라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사장님 같은 경우는 이게 뭐 가슴이 툭 떨어지는 얘기죠. 그래서 아니 음식 재료 준비 다 마쳤고 지금 테이블마다 식기까지 다 지금 세팅해 놓은 상태인데 이 취소를 한다라고 하니까 그럼 뭐 때문에 취소를 하시는 거냐라고 이게 물었더니 자리를 바꿔주지 않아서 취소하겠다. 즉 다시 아이고야. 말해서 의전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 요구에 불응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장님 입장에서는 아니 이 음식 다 준비했는데 어떻게 하실 거냐 이렇게 물으니까 배상은 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전화를 딱 끊어버렸다는 거죠. 이게 웬일입니까? 그러면 이게 사실 이렇게 된다면 의도하고는 상관없이 시장단이 욕을 먹는 상황이 됐는데 과연 그분들이 이러한 상황을 갖다가 원하겠습니까? 아니 이 기자 이게 무슨 소리예요 이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양측이 말이 좀 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처음에 그 전화 예약했던 관계자는요. 처음에 예약 전화한 뒤에 다시 전화를 걸어서 그런데 혹시 그 식당에 파티션이 좀 어떻게 배치가 돼 있냐, 높이는 어떻게 돼 있냐 이런 것들을 물어봤다는 겁니다. 또 이동이 가능한지도 물어봤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 사장님은 높지도 않고 뭐 그냥 하셔라, 그냥 하셔도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약간이나마 이 관련된 논의가 있었다는 주장이고요. 반면에 사장님은 이 사전에 테이블이라든지 파티션 이런 것들 이동해야 한다든가 이런 자리 배치 관련한 얘기는 전혀 한 적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아무튼 사장님 입장에선 정말 기가 막히는 일이기 때문에 더 자세히 얘기를 들으려고 관계자랑 책임자에게 전화를 걸었는데요. 더 이상 연락이 닿질 않습니다. 아이고야. 그래서 뭐 파주시청이며 남양주시청이며 다 전화 걸어서 자초지종 설명하고 또 그러다가도 너무 답답해서 그 경기도 장애인 체육대회 주최하는 본부가 또 멀지 않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직접 찾아가서 뭐 상황 설명했는데 그 남양주시 그쪽은 그 30분 전에 갔는데요. 해서 결국 연락이 닿진 않았다고 합니다. 자, 사장님은요 정말 아무런 소득도 없이 터덜터덜 식당 안으로 돌아왔습니다. 100명분으로 준비한 음식 재료들을 본인 손으로 하나하나 버리면서 우셨대요. 자, 그런데 그날 저녁 8시쯤에 여러 차례 이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던 그 책임자한테 드디어 콜백이 옵니다. 두 사람이 나눈 통화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요식업집이지 행사장이 아니죠. 지금 저희가 오늘 행사 만찬 장소로 다시 잡은 장소에 여기는 왜 그걸 해주시는데요? 여기서 그 집 사장이고요. 그것도 그러면 사장님 사정이시고요. 저희는 그 집에서 못해요. 사장님 집에서는. 음식을 한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저희는 행사 당일날 사장님이 저희 행사 당일날 사장님이 세팅을 안 해주신다 그러면 저희 사정을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 집이 행사장이에요. 저는 오늘 행사장이 망할 뻔했어요. 네? 아니 망할 뻔했어요. 요식업장이에요 여기가. 아니 저희는 밥 먹으면서 행사가 돼요. 요즘 한정식 집들 다 돼요. 그럼 되는 집을
알아보셨어야지 처음에. 자, 박 교수님. 네. 음? 아, 지금 이렇게 소리를 지르실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도리어 소리를 지르셨어요. 왜냐하면 행사, 물론 뭐 이 얘기는 이제 자리 배치를 좀 해줬으면 좋겠고 행사를 치를 수 있게 도와줬으면 좋겠다라는 거는 뭐 틀린 얘기는 아닌데 이 사장님 말씀이 훨씬 더 옳죠. 왜냐하면 만약 정말로 그 행사가 중요했다면 사전 답사를 하실 필요도 없는 거죠. 사전 답사를 했을 때 이 배치로는 안 된다는 판단을 내리셨던가 아니면 행사를 할 수 있는 식당에 예약하셨다는 게 맞죠. 왜냐하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사장님이 100인분을 미리 지금 준비해 놓았고 그거를 다 폐기 처분하고 음식도 아깝지만 거기에 들어간 비용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우기실 때는 아닌데 뭐 이분은 지금 좀 착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도 자리 배치를 못 해줬으니까 우리가 나가는 게 당연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다른 집에서는 다른 음식장은 배치도 해줄 뿐만 아니라 마이크도 준다. 아이고야. 여기 서비스업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막 도리어 따져 물었다고 하는데 사장님은 그건 아니다. 예약 취소에 된 것에는 책임을 물어달라라는 주장이십니다. 자, 박 변호사님. 네. 방송 직전에 말이죠. 남양주시에서 저희한테 연락이 왔어요. 남양주시 장애인 체육회가 내일 이 식당 사장님을 직접 찾아가 뵙고 원만한 해결책을 찾을 거라고 저희한테 전화가 조금 전에 왔습니다. 자, 제가 두 가지 궁금증이 들더라고요. 이 얘기 듣고 만약 사건 반장에서 오늘 이걸 다루지 않았더라면 과연 두 번째 이게 파주에 있는 식당이 아니라 남양주에 있는 식당이었더라면 그렇죠. 다른 결과가 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이건 계약이거든요, 사실은. 만약 정말 필요했다면 계약서 작성을 못한다 하더라도 미리 어떤 행사 상황에 대해서 조건을 좀 충분히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제 개인적 생각입니다. 이거는 공무원들도 사실은 보고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됐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저도 공무원 하다 보면 예. 그런 거 되게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공무원들도 어쩔 수 없이 이랬던 거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고 어쨌든 간에 결국 계약이 성립됐고 어떤 납득할 수 없는 이유잖아요. 미리 얘기를 하든가 그런 상황에서 250만 원 돈을 날린 상황이라면 저는 물어줘야 된다. 손해배상을 하든 그 정도 손해배상을 꼭 해줘야 되는 상황이고 어쨌든 간에 뭐 좀 사과를 하거나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뭐 박 변호사님 시장님 뭐 그게 시장님인지 알 수 부시장인지는 없죠. 모르겠지만 시장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진 않았을 거예요. 아니 그 뭐가 좋습니까? 뭐 군대처럼 쭉 써가지고 하는 게 좋습니까? 글쎄 밑에 사람들에게 난리를 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요. 자, 알겠습니다. 아무튼 좀 내일을 진짜 찾아가셔가지고 제대로 좀 사과하시고 좀 원만하게 해결 좀 해주세요. 첫 번째 사건 정리하고요. 두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인천의 한 상가 주차장에서 차량을 빼달라고 요구한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전직 보디빌더의 결심 공판이 열렸습니다. 검찰은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는데 피해자 측은 엄벌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결심 공판 내용을 짚어봅니다. 자, 지난해 5월입니다. 딱 1년 지났어요. 하지만 아직도 이 장면을 잊지 못하실 겁니다. 대낮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벌어졌던 폭행 사건. 그때 실제 상황 영상 보시죠. 뭐야 그냥 가서 죄송하다고 말 한마디도 안 하네. 아유, 야, 꺼져. 아 빨리 가. 죄송하다 사과하는 게 뭔 소리야? 야, 입을 어디서 나요, 야, 뒤질래? 야, 야, 신고해. 빠지지 않았어요. 뒤질냐? 자, 쓰러져 있는 피해 여성을 향해서 실컷 팬 뒤에 마지막에 퇴 침까지 3번
뱉는 장면을 지금 보셨습니다. 네, 저게 지난해 있었던 일입니다. 지난해 5월 20일인데요. 저기가 인천의 한 아파트 단지에 있는 주차장입니다. 그 피해자가 30대 여성이고요. 당시 시아버지 아파트에 방문해서 반찬 갖다 드리고 주차장 내려왔는데 그 본인 차를 막고 어떤 차가 이중주차가 돼 있었던 겁니다. 그게 가해자 쪽 차량이었고요. 그 당시 아이가 아파서 좀 급하게 병원에 가야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가해자가 좀 뒤늦게 차를 빼러 내려왔는데 사과 한마디 없길래 왜 차를 여기다 대시냐 이렇게 따졌는데 그때부터 이 사건이 시작이 됐습니다. 가해 남성이 욕설과 함께 저렇게 피해자를 폭행하기 시작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해당 가해자가요. 전직 보디빌더고 유명 헬스 트레이너인 걸로 밝혀졌습니다. 당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소리를 지르니까 목을 졸랐고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향해서 침을 수차례 뱉기도 했습니다. 이 폭행으로 이 피해 여성은 갈비뼈가 골절됐고요. 허리 디스크 등 전치 6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저 가해자는 자기 입으로 보디빌더계 발로텔리다, 그러니까 악동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을 정도였던 사람인데요. 당시 가해자. 이 피해자가 아까 피해 여성이 제 임신한 제 와이프를 폭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냥 획 돌았던 거예요. 이렇게 쌍방 폭행을 주장했었는데요. 하지만 추가 녹취가 공개되면서 확 반전을 맞았죠. 그 장면도 보시죠. 임신하실 때 이러시면 안 되죠. 이게 딱 쳐. 이 상식적으로 말이 된다고 생각해. 삿대질하지만 나 임신했는데 맞았다고 그러면 돼. 이게 정말 그때 되게 엄청 유행어였어요, 교수님. 예, 그렇습니다. 딱 1년 정도 됐는데 당시 가해 남성 같은 경우는 경찰에 상대방이 내 아내를 갖다 먼저 밀쳤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제 벌써 이게 뭐 등치나 이런 걸 보면은 보디빌더에다가 우통 벗고 또 나중에 침까지 뱉고 이렇게 하고 난 이후에 쌍방 폭행 운운하면서 물타기 하는 것이 아주 전형적인 그런 어떤 수법이거든요. 그래서 또 뭐라 그러냐면 우리 아내가 임신을 했기 때문에 이제 밀치는 과정에서 유산할 뻔해서 우리 애 같은 경우는 육삭동이가 될 뻔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이제 녹취록이 그대로 있어서 그나마 이제 뭔가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피해자가 신고해 주세요라고 소리를 치니까 바로 이 가해자의 아내가 경찰 불러 나 임신했는데 맞았다고 하면 돼. 딱 요 얘기가 아주 결정적이었죠. 그래서 나 지금 너 때문에 배 아파라고 또 이 음성이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피해자 같은 경우는 본인이 그 가해자의 그 지인 남성이 이제 자기를 갖다가 폭행당하는 자기를 보면서 실실 웃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하면서 그 당시가 너무 비참하고 수치스러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시간이 흘러서요. 결국 가해자는 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가 됐고 오늘 1심 결심 공판이 있었습니다. 먼저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아이 때문에 버텨. 자, 여기서 또 다른 반전. 저 워딩 말이죠. 두들겨 맞은 피해자가 한 소리가 아니고요. 가해자가 한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말입니다. 아까 그 임신한 상태에서도 막 폭행을 쓰던 가해자의 아내가 아마 그 사이에 아이를 낳았나 본데요. 지금 가해자는 결심 공판의 최후 진술을 통해서 뭐 피해자에게 잘못했다, 뭐 죄값을 받겠다,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용서를 구할 수 있을지 고민했다라고 밝히기는 하면서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그래도 세상 밖에 나온 아이 때문에 버티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뭐 그러면서 어렵게 자녀를 임신한 배우자에게 이 피해자가 위해를 가했다고 오해해서 폭행에 나아간 점을 고려해달라라고 또 뭐 변호인도 얘기했는데 글쎄요, 저는 진심이 저 영상을 보고 나면은 전혀 와닿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렇게 여성 한 명에 3명이 3대1로 붙어서 그것도 정말 저 맨 처음에 조폭인 줄 알았어요. 헬스 트레이너가 우통까지 다 벗고 저 한 명을 저렇게 바닥에다가 뉘어서 때리고 침까지 뱉는데 그게 이제 뭐 내 아내를 공격하는 것 같아서 그랬다는 얘기가 저는 전혀 뭐 와닿지 않고 어쨌든 본인의 아이는 소중한가 봅니다. 여기서 내 아이를 얘기한다? 나중에 아이가 커가지고 자기 엄마 아빠 저런 영상 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최후 진술에서 이런 얘기를 한다. 납득하기 어려운데 검찰이 공동상해로 3년 6개월형을 구형을 했습니다. 공동상해라는 거는 좀 봐서 알겠지만 주된 폭행자, 상해자는 저 보디빌더지만 아내도 같이
공동으로 하고 있다는 그런 밝혀지긴 의미입니다. 했어요. 예. 어. 그래서 이제 뭐 주된 내용은 안 나와 있, 구형 이유는 안 나와 있지만 3년 6개월 지금 구형을 받은 상황이고요. 다만 탄원서 75장 제출했다고 합니다. 또 그리고 뭐 본인 얘기에 따르면 체육관 2개 폐업했고 유튜브 이익 다 포기했다. 그러면서도 어렵지만 1억 원 정도 공탁했는 거 감안해달라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아, 공탁을 했군요. 예, 그렇지만 피해자가 공탁금 완강히 거절하면서 엄벌을 촉구했다고 합니다. 자, 이번 사건 그러니까 자기도 임신한 아내가 폭행 당한 줄 알고 오해해서 이렇게 됐다. 진짜 실수였다. 이렇게 뭐 주장을 했는데 동창생들의 증언은 좀 달랐다고요. 네, 한 방송 통해서 이 가해자의 학창 시절에 대한 폭로가 나왔는데 그 종창생의 주장입니다. 영상 보자마자 누군지 바로 알아차렸다. 이미 학창 시절 때부터 많이들 맞았다. 남자든 여자든 가리지 않고 머리나 멱살을 먼저 잡고 폭행을 하고 마지막에는 항상 침을 뱉는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사건 당시에 공개된 영상과 좀 비슷한 진술이죠. 여기에 더해서 이 동창생은 또 한 번은 이 가해자가 그 당시 본인 여자친구를 죽이겠다면서 흉기를 들고 온 적도 있었다. 여자친구도 마음에 안 들면 때렸고 뭐 연락하는 남자 있으면 가서 때렸다. 주장을 했습니다. 자, 박 교수님, 현재 피해자 측은요. 합의 일절 없다. 돈 뭐 몇 억을 줘도 난 합의할 생각 없고 엄벌에 처해달라 이러고 계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도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대요. 뭐 지금 우리 영상으로 확인했지만 굉장히 충격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가해자가 어떻게 알았는지 피해자의 시아버지 그 주소를 알아서 그 집에 와서 몇 시간 동안 기다려 간다 뭐 이런 식으로 연락을 하기도 했고요. 저 이제 폭행이 있었을 때 옆에 있었던 그 가해자의 지인 있잖아요. 저 지인은 또 이 피해자와 같은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었대요. 이웃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피해자 자녀의 얼굴도 알고 있대요. 그러니까 시아버지 집에 찾아오는 등 지속적인 연락을 하는 것도 너무 괴롭고 또 근처에 같이 사니까 오가다가 만나는 것도 괴롭고 그래서 지금 이 피해자께서는 집을 떠나서 친정집에서 머무르면서 아이고야. 이렇게 치료받으면서 이사 준비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게 1년 전 벌어진 일인데 아직까지 겨우 이제서야 결심 공판이 진행된 거 그만큼 그 지리한 공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왠지 아세요? 쌍방 폭행을 주장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도 맞아서 유산될 뻔했다. 아까 그 네. 얘기를 하면서 이게 진짜 그랬단 말이죠. 근데 그렇죠. 지금 보세요.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무고죄가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문이 들 수가 있는데 무고죄는 수사기관에 허위 사실을 신고해서 처벌받게 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요거는 자신의 범죄 행위 아니면 자신의 그 피의 사실 관련해서 변명하는 과정에서 했는 거기 때문에 아마 이 무고죄가 따로 성립하기 좀 어렵고요. 또 이걸 갖고 뭐 증거인멸이나 범인 도피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자기 범죄이기 때문에. 이제 문제는 그 과정에서 재판이 상당히 끌어졌고요. 결국 거짓말들이 하나하나 드러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양형에 반영이 될 것으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사건 정리하고요. 별별 상담소 이어갑니다. 남편의 주식 투자 실패로 갑자기 시어머니 집으로 들어가게 된 40대 조 씨. 남편과 떨어져서 3살 된 딸만 데리고 원치 않았던 더부살이 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쉬는 날이면 집안 곳곳을 둘러보면서 한숨을 푹푹 쉬는 시어머니 때문에 가뜩이나 눈칫밥 먹으며 힘든 상황에서 이제 몸살이 날 지경이라는 조 씨. 두 사람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자, 실제 사연을 당사자 특정 우려로 조금 각색을 했습니다. 몸살이 날 지경이라는 며느리의 사연. 네, 40대 여성 조모 씨입니다. 그 며느리고요. 남편이랑 사이에 3살 딸이 있습니다. 현재 시어머니랑 같이 살고 있는데 오늘같이 쉬는 날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시어머니는 괜히 베란다도 한번 가보고 창고도 기웃거리고 장롱도 열어보고 한답니다. 그러면서 혼자서 에이그 하면서 혀를 차고요. 아유 이게 뭐야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한숨을 푹푹 쉰다는 겁니다. 결국 이 며느리 조 씨만 좌불안석이 돼서 어머니 왜요? 무슨 일 있으세요? 이렇게 여쭤보면 기다렸다는 듯이 이게 다 뭐냐면서 정리 안 된 창고가 지저분하다. 오늘 볕이 좋으니까 이불을 좀 빨아야 되겠다. 애가 벽에 낙서를 해서 너무 지저분하니까 깨끗하게 도배를 좀 해야겠다. 이렇게 일거리를 만드는 통에 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박 교수님 뭐 하면 되잖아요, 청소.
네. 근데 이제 뭐 할 수 있는 것들은 열심히 하셨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겨울 옷을 정리하기, 겨울 이불 정리하기, 창고 정리하기 뭐 이런 것까지는 열심히 했는데 이게 점점 심해지더니 뭐 베란다 물 청소하자라고 얘기하시고 또 베란다 창문 있잖아요. 그 창문의 방충망까지 다 닦아라. 라고 얘기를 하시고 또 화장실 청소도 바닥만 하는 게 아니라 저 천장까지 다 닦는 그런 것까지 다 시켜셨다고 해요. 하고 나면 이제 어깨며 허리가 다 아픈데 이제 결정적인 일이 있었어요. 집에 도배를 해야겠다 그러시면서 도배를 하자 그러신 거예요. 어머니 도배는 사람을 불러 전문가를 불러야죠. 그랬더니 그렇죠. 도배 그거 내가 예전에 해봐서 그런데 별거 아니다. 내가 시키는 대로만 그대로 하면 된다. 왜 돈을 쓰냐? 너도 있고 나도 있는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굳이 도배까지 다 시키셨다고 합니다. 아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좀 사연이 좀 있습니다. 이 남편이 작년에 주식 투자를 하다가 실패를 받고요. 집을 날렸습니다. 그래서 세 식구가 살던 집을 빼고 작년 가을에 어머니 집에 지금 들어왔는데 한 달 정도 같이 살다가 남편 돈 좀 벌겠다라고 하면서 숙식을 해주는 그 노동 현장에 건설 현장에 목돈 벌러 가서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뭐 두어 달에 한두 번 이렇게 집에 온다고 그러고 남편 없으니까 딸하고 자기만 있잖아요. 아이고야. 결국은 시어머니한테 생활비 주긴 주지만 눈치가 보였다고 하고요. 씻거나 먹거나 자는 거 정말 최대한 신경 안 쓰게 하려고 했고 집안일도 도우려고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아유, 남편 없이 시가에 그냥 살려면 그건 진짜 가시방송이죠, 교수님. 예, 지금 이제 사고는 사실 남편이 치고 이 고통은 아내의 몫인데 물론 뭐 부부는 일심동체라고 얘기를 하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과정이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며느리 조시 성격도 사실은 남에게 폐를 끼치는 것을 상당히 좀 싫어하는 그런 좀 깔끔한 그런 성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최대한 어머니한테도 손을 벌리지 않고 남편이 보내주는 그 생활비 내에서 뭔가를 해보기 위해 가지고 지금 애들 머리핀을 만드는 부업을 시작을 했는데요. 실제 이제 딸이 어리기 때문에 풀타임으로 이렇게 일을 하기는 어렵고 아이가 어린이집에 가 있는 동안이라도 잠깐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조금씩 그걸 용돈벌이 삼아서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 시어머니 같은 경우는 이 며느리 입장입니다. 뭐가 그렇게 마땅하지 못한지 며느리가 청소를 해놔도 다시 하고 뭐 만들어 놓으면 야 이거는 짜다 싱겁다 너무 푹 삶았다 이렇게 타박이 심하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 며느리 입장에서는 거기서 러브살이를 하는 입장이니까 어머니하고 좀 좋은 관계를 유지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었지만 이 과정에서 조금씩 그 시어머니로부터 주눅이 들고 좀 마음도 이렇게 멀어지는 것 같아서 상당히 안타깝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가족이라도 말이죠. 경제권을 누가 쥐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거 완전히 이 지위가 다릅니다. 맞습니다. 그 조 씨가 모시고 사는 상황이었으면 어머니 이러시면 너무 힘들죠. 이렇게 한마디라도 좀 해볼 수 있었을 텐데 지금 얹혀 사는 입장이잖아요. 맞아요. 남편도 없는 와중에 은근히 기죽이고 눈치 주고 뭐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뭐라고 말도 못한다는 겁니다. 게다가 가끔씩 이 어머니가 남편이랑 통화하시는 걸 옆에서 들어보면 아유 여기 걱정은 하지 말고 너무민 걱정이나 해라 잘 챙겨 먹어라 이런 소리만 하시니까 남편한테 뭐라고 푸념하기도 참 애매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이 시어머니는 이 며느리에 대해서는요. 아유 뭐 내가 이참에 살림도 좀 가르치고 잘 못하는 거 있으면 바로 잡고 해야지 뭐 힘들어도 어떡하니 며느리도 자식이고 이참에 손녀딸 재롱도 붓고 뭐 좋게 생각해야지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 조 씨는 옆에서 그냥 할 말이 없다고 합니다. 아, 박 교수님. 네, 많이 속상하실 것 같아요. 눈치도 많이 보시고 있는 것 같고 뭔가 안쓰럽습니다. 그런데 이 조 씨가 더 힘든 건 시어머니와의 관계나 내가 내모 힘들게 일하거나 뭐 남편하고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정말 힘든 건 이 딸한테 미안해서예요. 왜냐하면 갑자기 아빠가 없어지니까 이 아이가 엄마한테 더 이제 집착을 하고 엄마한테만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3살 된 딸이 이제 주말마다 집에만 있으니까 엄마 뭐 캠핑 가고 싶다, 뭐 고기 구워 먹고 싶다, 나가서 놀고 싶다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하고 놀아달라고 하는 건데 그때마다 이제 엄마는 엄마 도배해야 돼, 엄마 오늘 청소해야 돼, 오늘 엄마 옷 정리해야 돼 이러면서 제대로 주말에도 한 번도 못 놀아주니까 아빠가 없는 것도 너무 미안한데 제대로 한번 나가서 고기도 구워줄 수 없는 그 현실이 너무 속상한 겁니다. 자, 교수님께 제가 잠시 후에 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 교수님께. 자, 그럼 여기서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자, 뜻밖의
뜻밖의 시가 더부살이 눈치 보는 게 당연한가요? 라고 묻고 계시는데 오 교수님, 저는 솔직히 이 사연이 보면서 며느리도 불편하겠지만 말이죠. 시어머니도 그냥 혼자 잘 살다가 갑자기 그냥 아들 내외가 그냥 밀고 들어와가지고 살면은 이 시어머니도 불편하긴 매한가지 아니시겠습니까? 그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인 제공자가 다름 아닌 자기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 이제 주식 투자해가지고 지금 며느리하고 이제 손녀가 들어오는 상황인데 이 시어머니 같은 경우도 10년 전에 사별을 하시고 난 이후에 혼자 이렇게 살아온 그런 케이스인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 며느리하고 이 손녀가 이렇게 온 그런 상태니까 사실 이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성격이 깔끔해서 곳곳에 반짝반짝하대요.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해서 뭐 가스레인지 후드에도 먼지 하나 기름때 하나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어떻게 보면 이분이 좀 약간 어질러 놓고 사는 분 같으면 같이 이렇게 섞어서 이렇게 표 안 나게 살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제 3살 손녀의 며느리까지 오니까 아무리 치워도 티가 나지도 않고 또 며느리가 치운다라고 하지만 자기가 봤을 때는 성에 차지 않는 거죠. 그리고 이제 손녀 장난감이 기저귀에 살림살이 늘어나니까 이 상당히 본인도 괴로운 그런 상황인데 심지어 왜 도배를 했냐면 손녀가 벽에다가 낙서를 다 해버렸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제 또 어떤 마음이 있냐면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이 지금 사고를 쳐가지고 타 지역에 가서 고생하는 걸 보니까 그것도 좀 속상하고 그래서 이 며느리하고 이 손녀딸이 자기 아들에게 짐이 되는 것 같아서 그것도 뭐 좀 불편해서 이렇게 눈치를 주게 된다라고 하는데 참 사정이 딱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자, 박 교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그러니까요. 근데 이거 정말 정답은 못 내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일부러 잘못하는 사람이 지금 없어요. 이 시어머니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는 돼요. 서로 힘든 거죠. 서로 힘든 건데 아무래도 저부살이를 하면서 눈치를 보는 며느리가 더 힘들겠죠. 그리고 이제 딸도 키워야 되는 상황에서 이 결국에는 가족이고 가장 사랑하는 아들, 남편을 공유하고 손녀도 공유하시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이제 서로 적응하고 이해하면서 살아가기를 바라는데 이게 서로 정말 미워지고 싫어질 만큼 계속 된다면 저는 결국에 만약에 적응이 되면 너무 좋지만 안 되면 분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러다 정말 평생 안 보고 싶을 정도로 사이가 나빠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방 한 칸에서 살더라도 어떻게 보면 남편이 일하는 근처에 가서 그게 이제 지방이라고 해도 그냥 거기서 맘 편하게 아이랑 원룸이라도 있는 거죠. 얻어서. 원룸이라도 그게 더 좋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노력은 해보시되 내가 정말 극단적으로 괴로울 때는 좀 분리하는 방법도 좀 옵션에 넣으십시오. 이 답이 사실 없는 것 같습니다. 뭐 맞출 수밖에 없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분가하기 전에 결국 남편한테 조금 손을 벌려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본인이 지금 다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한테, 자기 엄마한테 얘기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정도는 좀 조율을 좀 해달라고 본인이 하기 어렵기 때문에 남편이 그런 역할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3 쿠션으로. 네. 예.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요? 네, 네데이님이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본인 아들이 잘못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걸 며느리한테 다 푸네요 하셨고요. 짱아님, 저 같으면 차라리 노숙할래요 하셨습니다. 자, 별별 상담소 이렇게 정리하고요. 글로벌 픽 이어갑니다. 브라질입니다. 조그만 원숭이 한 마리가요. 자기 몸집만한 돌멩이를 들었다 놨다 하면서 바닥에 쿵쿵 찍고 있습니다. 바로 작디 작은 코코넛을 깨기 위해서였는데 뭔가 마음대로 안 되는지 자리도 옮겨보고 있는 힘껏 내려쳐보지만 이게 쉽게 깨지질 않습니다. 도구를 씁니다. 네, 결국 조금 더 몸집이 큰 친구까지 불러왔습니다. 자, 이 원숭이도 차분하게 코코넛을 자리에 놓고 쿵! 다시 또 자리에 놓고 또 찧어봐도요. 이 이야. 코코넛은 저 멀리 튕겨나가 버리기만 하죠. 애들 성질 안 좋아지겠네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은 덕분에 이내 달콤한 코코넛 열매를 깨졌어. 저렇게 입에 넣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야. 이 모습을 본 누리꾼들 도구까지 사용하다니 똑똑하다. 나보다 인내심이 좋다. 이런 반응 보였습니다. 중국으로 가보시죠. 자, 흰 승합차 한 대가 들어섭니다. 그리고 이 차에서 무장한 한 남성이 내리는데요. 이 승합차 다름 아닌 돈이 가득 실린 현금 호송차였습니다. 이 남성은 경호원에 있던 겁니다. 그런데 주변을 살벌하게 경호하던 이 남성을 향해서 호송차가 어머. 후진을 해달라는데 멈추지 않고 쿵
남성을 덮쳐버립니다. 설마 깔렸어요 지금? 아, 남성 호송차 아래 그대로 깔려버리고 뭐야, 말았는데요. 호송차 운전자는 뭐야, 이거? 전혀 눈치채지를 못했습니다. 사고로 목격한 행인이 아래 사람 깔렸다고 사람 말하자 운전자는 대로 앞으로 움직였고 남성은 발버둥 치면서 더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아 그냥 가만히 있어. 아, 그러니까요. 그래도 천만다행히 남성은 의식을 잃진 않았고요. 사고를 인지한 왜안 동료들은 피해? 곧바로 신고를 했고 남성은 늦지 않게 병원으로 이송이 됐습니다. 아직도 병원 치료 중인데요. 해당 현금 운송업체는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인도로 가보시죠. 떼버드 한 마리가 자전거에 타 있는 아이의 팔을 덥석 물어 당깁니다. 힘이 얼마나 센 건지 목줄을 잡고 있는 성인 보호자도 꽈당 넘어져 버렸는데요. 쌔퍼드 크기도 아이보다 월등히 커 보이고 아이는 속수무책으로 공격당하고 맙니다. 세상에 이자연 기자 어쩌면 좋아. 그래서 이 셰퍼드 보호자가 있는 힘껏 당겨봤습니다. 아이 엄마도 걔한테 달려가는데 그리고는 자신의 아이들을 챙깁니다. 어이구야. 그리고 다행히도 금방 일단락이 되긴 했지만요. 아이와 엄마 상당히 놀랄 수밖에 그러니까. 없었겠죠. 이 셰퍼드의 보호자는 개를 끌고 외진 곳으로 향합니다. 애는요. 아이는 팔에 크게 물렸다고 합니다. 아이고. 그리고 발톱에도 여기저기 긁혔습니다. 열받은 아이 엄마, 이 사고 셰퍼드 보호자 과실이라고 고소했다고 합니다. 당연하죠. 자 다음 가보죠. 네, 풀밭에서 웬 벌거벗은 사람이 뒤뚱뒤뚱 걸어오는데 머리엔 양동이까지 뒤집어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남의 집 마당에 들어와서는 쪼그려 앉아서 몸을 숨깁니다. 그리고 빨랫줄에 널려있던 수건 하나를 덥석 집어서 도망갑니다. 뭐하는 인간일까요? 정체를 알 수 없는 이 사람, 수건만 훔쳐가나 했는데요. 이번에는 뭐네? 몸에 그 수건 두른 채로 다시 등장했습니다. 어? 뛰어오더니요. 뭐 하려고? 또 널려있는 빨래를 노리죠. 어허. 심지어 이번엔 여성 속옷이었습니다. 아... 자, 이리저리 한참을 고민하면서 몇 개를 골라 집더니 주변을 살피고 도망쳐버립니다. 속옷 도둑. 그냥 도둑도 아니고 그 경찰 말에 따르면요. 남자로 보인다고 합니다. 양동이로 얼굴을 가린 나체 남성이 여성 속옷을 훔쳐간 괴상망측한 범죄가 벌어졌던 겁니다. 아이고. 심지어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경찰은 CCTV를 토대로 범인을 쫓고 있고요. 이 피해자는 주변 여성 이웃들에게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어떤 공간에도 어울리지만 간 만든 얼음과 간 내린 신선한 커피는 이 여름에 가장 잘 어울리니까 얼음 정수기 국내 판매 1위 쿠쿠 제로백 슬림 얼음 정수기. AI가 필요한 기업에겐 기업들이 믿고 찾는 한컴 AI 비즈니스 날개 달고 AI 개발 돕는 함께 그는 한컴 AI 한컴. 자, 사랑하는 사건반장 가족 여러분 행복한 밤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도 4750 저녁 7시 50분에 다시 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